국민연례 특별전 달콤한 이슬, 1989 광주정신전,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설관 개관 기념전 시대정신전, 작년 연말과 올해 두 개의 정신전이 정신없이 파행을 해서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특별한 강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성담 선생님 먼저 얘기할까 합니다. 세월 5월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홍성담과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를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는 일과 놀이를 거쳐서 시각매체연구회로 전화하면서 1980년대 민중미술의 전위에 서 있었던 매우 중요한 미술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홍성담 작가는 1980년, 그러니까 1979년 10월, 11월 경에 광주자유미술인 협의회를 발기하고 1980년 창립전을 준비하는 도중에 5월 광주를 겪게 되고 그 광주 5월에서 시민군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한 예술가가 이런 역사적 현장에서 역사의 그 주체적 어떤 체험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역사적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이 젊은 날의 예술가 홍성담은 예술가의 삶이라기보다는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삶과 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살 것인가를 고민했던 이제 작가로 성장하게 되죠. 1980년 5월 27일 새벽 5시 10분 사망에서 이 작품들을 보면 이게 직선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 이제 사이클을 보여주죠. 그래서 생명이, 희생이 다시 대지에 스며서 대지와 한 몸이 되는 이런 이제 작업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학살의 현장에서 일종의 생명평화 운동가이자 작가로서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 한 작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성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화의 무슨 투사라든지 무슨 혁명의 어떤 열사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갖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요월의 현장에서 중요한 일종의 그 생명의 미학을 보게 됐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맨 밑에 보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대한 역사의 순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명의 순환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80년대 홍성담 작가는 5월의 현장을 이렇게 5월 판을 통해서 묵묵하게 증언하고 고발하는 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게 먼저가 나왔네. 이 텍스트는 1980년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가 창립될 때 발표했던 신명을 위하여라는 선언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규명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삶이 담겨진 문화의 본질인 것이다. 생생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담긴 본질을 어떻게 추출하여 표현해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캔버스 앞에서 고독하게 한 시대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켜온 자신에 대한 창조적 반성이자 그에 대한 또 다른
예술적 계기를 가지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민중예술의 기본 개념이 되어온 제의와 놀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려 한다. 이러한 신명이야말로 현대예술이 잃어버린 예술 본래의 것이었으며 집단적 신명은 바로 잠재된 우리 시대의 문화 역량이기 때문이다. 신명을 위하여 중에 일부 텍스트입니다. 20대의 청년들이 쓴 이 텍스트는 지금 60을 앞둔 작가 홍성담의 미학에 그대로 여전히 녹아 있습니다. 오월 광주를 표현한 오월 판화입니다. 그의 판화를 보면 오월 광주를 표현하는 방식이 투쟁 일변도의 시민들을 동요시키는 그런 판화가 아니라 광주의 현장을 보여주면서도 그 뒤에 이 풍경 속에 인간의 삶이 얼마나 해학적이고 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풍경들을 동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줘요. 예컨대 유신전제 척결하자라고 부르짖는 저 장면을 모두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은 화면의 가장 앞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풍경들이죠.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 장애우들이기도 하고 1980년 5월 17일 저녁은 사실 이 거대한 촛불 행진으로 이어졌던 장면인데요. 1980년 5월 18일 전날의 풍경인데 이것이 80년의 횃불이 2002년, 2008년 그리고 지금 세월호의 광화문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저는 촛불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이 촛불을 드는가? 횃불로부터 시작된 장면상이고요. 그리고 이 작업에 오면 홍성담 미학의 한 전형성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앞에 그 시민군들이 있고 중앙에 밥을 푸는 여성을, 어머니를 배치했죠. 결과적으로 5월의 싸움이 독재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고 또 그 시대의 억압에 대한 투쟁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생명의 투쟁이라는 것을 이 밥푸는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이런 이제 연작 작품 중에 이런 작품이 있어요. 이런 작업이 이제 광자협 심해원으로 이어지는 이 팀들이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미술동인 광자협 심해원의 작업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미학적인 세계를 보여준다고 할까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전화되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작살판이라는 작품이에요. 1986년 홍성담, 백은희, 홍성민, 박강수 작가들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원작이고요. 이게 회선이 돼서 나중에 걸개 그림을 복원한 게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작살판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 중앙의 저 인물이 시민군 사천왕이죠. 시민군 사천왕은 올해 세월 5월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걸개 그림을 여러 사람들이 그렸어요. 여러 작가들이 그렸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심혜원이 그리고 있는 걸개 그림의 형식들이 조금씩 완성돼가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이건 이제 24폭이었던가요? 23폭이었나? 22폭이었나? 11폭이었나? 그랬었어요? 이 작품 때문에 결국에 이제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감옥에서의 이제 홍성담.
세월호의 사건은 사실은 별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80년대에 이런 그 걸개 그림이 그 억압을 당한 사례는 너무나 많았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심해에서 정리해 놓은 자료집 중에 민족해방운동사, 아까 봤던 민족해방운동사의 걸개 그림들이 어떻게 탄압을 받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길거리에 1989년 5월이죠. 거리에서 가두 전시되기도 했었어요. 금남로에서 전시되었던 광경이고, 이렇게 전경들에 의해서 작품이 파괴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죠. 이 슬라이드를 평양 축전에 보냈고, 평양의 예술가들이 이 그림을 복원해서 걸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홍성담 작가 구속되고, 이제 백은일, 요번에도 참여했던 백은일 선배님, 홍성담 작가,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세월호 작업인데, 홍성담 개인 작가의 작업은 아닙니다. 홍성담 선배 걸개 그림은 주필이 있고요, 보필이 있어요. 작품 전체를 기획하는 사람을 주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성담 작가는 이 세월호의 주필이었고, 심혜영 작가분들이, 후배분들이 또 보필로 참여를 했고요. 그 외에도 전국에서 찾아온 후배 작가들, 예컨대 정정혁, 방정화 작가라든지, 파경미술 작가들, 팝 아티스트 작가들도 이 그림 그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획은 홍성담 작가가 했지만, 이 그림은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공동 창작된 작업이고, 이 그림에 등장한 많은 장면들은 광주 시민들이 요청했던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파일이 좀 커서, 그런데 언론에서 이 그림이 문제가 된 장면이 이 장면인데, 이 장면만 너무 많이 보도가 되는 바람에 이 걸개 그림이 마치 이렇게 조그만 그림인 것처럼 비춰졌지만 그렇지는 않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왼쪽이 원화이고요. 그 원화 위에 그 닭으로 표현한 수정된 장면이고, 이건 작업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발단은 이 그림이 그 큐레이터에 의해서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 그 시에서, 이게 MBC 방송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특별전의 기획 의도와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창작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행사인 만큼 정치적 작품은 방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까지 해가면서 이 그림이 전시장에 걸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광주시장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게 되고요. 광주시장은 이제 윤장일 시장님인데, 이분은 워낙 가까이 지냈던,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큐레이터 윤범호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정을 요청했던 또 큐레이터가 돼버리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비엔날레 대표이사인 이영우 대표이사도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광주 정신전이라고 해서 이 작품이 제작 의뢰됐죠. 작가에게 광주 비엔날레 창립 20주년을 맞아서 특별 요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작이 되었는데, 사실 이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를 보면서 광주에서 광주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들게 만들었죠. 홍성담 작가는 최근에 어쨌든 여러 양상으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부조리한 측면들을 회화적으로 고발해온 작업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유신 40주년 기획전이었죠. 유체 이탈, 제가 기획을 했었는데, 이런 그 박근혜 출산 그림이 또 문제가 돼서 어버이연합에서 가스통을 실제로 들고 왔습니다. 평화박물관 폭파시키겠다고. 근데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요.
너무 문제가 나중에 이제 그 법원에서 기각되는 바람에 홍성단 선배님은 또 울분에 찼죠. 이게 문제가 돼야 더 재밌어지는데 문제가 안 돼서 좀 화가 났고. 근데 이 그림이 문제가 안 됐던 것은 전시장 안에 걸려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그림을 뭐 인쇄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무슨 뭐 이게 정지선점법 위반 뭐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됐을 텐데 평화박물관 안에서 전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어버이 연합이 이 그림을 플랜카드에다 걸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럼 어버이 연합을 잡아가야 되는데 또 어버이 연합은 안 잡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플랜카드를 자기들이 이 그림을 실어서 계속 시위를 또 어버이 연합에서 함으로써 이 작품이 유명해지는 역설이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대강 레퀴엠을 또 작업을 하셨어요. 흥미로운 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이 작품이 먼저 사실 전시가 안 됐죠. 4대강 사업을 비판한다고 그래서 2012년 일입니다. 이 작품이 전시장에 걸리지 못하는 또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이훈이 아트포럼 리가 아싸라비아 미술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싸라비아 프로젝트는 제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민중미술 80년대 민중미술 아카이브 프로젝트가 제 프로젝트 주제가 아싸라비아인데 그래서 아싸라비아 프로젝트 두 번째 프로젝트 때 이 작품을 걸었습니다. 대한공간 눈에 이 작품을 걸고 전시를 했죠. 작품이 전시를 해야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산 그림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작품도 했고요. 유신 스타일을 또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작품 외에도 이렇게 바리깡을 그러니까 유신 시대 때의 민주 열사들이 묘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린 작업하고 해서 크게 세 점을 했어요. 근데 출산 그림만 많이 떠버렸는데 제가 이 작품도 좀 뜨게 만들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이명박 삽질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유인천이가 똥꼬 내놓고 아싸 그래 이명박을 또 빨아주는 이런 작업이나 그래서 사실 홍성담 작가는 그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여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 회화를 통해서 발화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던 작가입니다. 갑자기 세월호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작업이 시사면, 사회면에만 실리고 왜 미술계의 장 내부에서 거론이 안 될까요? 예술의 장 내에서 홍순담 작가는 거의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오기 전에 이렇게 기사를 좀 더 읽고 와야겠다고 검사했더니 시사인 이렇게 사회면 이런 데만 실리고 있습니다. 예술계 장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고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약 30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이들의 미학적 정신은 무엇인가? 왜 항상 당대의 시대에 대해서 예술가가 발언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들이 80년대부터 심야에서부터 이렇게 시도해온 이 걸개 그림 형태의 미학적 형식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이게 이제 김지하 선생이 1969년에 현실동인 제1산업문에서 얘기했던 현실주의 미학의 몽따주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고구려 벽화 가지고 있는 장면성 이런 것들이 이런 그림들에 훌륭하게 녹아 있고요. 또 홍성담 작가는 야수꾼이 연작을 통해서도 심연에서 완성한 이런 장면성,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장면들이 시차로 벌어져서 하나의 화면을 완성해내는 구도를 이제 완결처럼 만들어내는데 이런 점도 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세월호를 제가 중간에 50% 작업이 됐을 때 그 작업의 의미를 미학적으로 분석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아까 시민군이 사천왕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죠. 작살판에서. 이 그림을 보면 윤상원의 눈이라는 제가 이미지가 없어서 오늘 못 가져왔어요. 윤상원의 눈이라고 하는 작업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게 신몽유도 온도인데 이 신몽유도 온도 그 다음에 윤상원의 눈 세월호로 오면요 홍성담 작가가 보여주는 이 걸개 그림형 회화 장면에
매우 중요한 미학적 완성도가 이제 형식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보면 중앙에 거대한 우물과 같은 형태를 드러내면서 아이가 탄생하고 왼쪽 장면, 오른쪽 장면을 이렇게 양분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게 북방 샤머니즘 체계에서 보여주는 우물 신화의 전형입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좀 상실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일종의 그 미학적 아키타입을 완성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미르가 관통하는, 미륵이 지상과, 그러니까 하늘계와 그 다음에 우리 지상과 지하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빛으로 존재하는 게 미르, 즉 용이거든요. 우리가 용을 보고 싶어서 용이라고 하는 실체를 그림으로 그리지만 사실은 용은 미르, 빛이에요. 별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네, 은하수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우물을 관통하는 것이 일종의 메타모포시스라고 해서 변신하는 거거든요. 이무기가 용으로 변신하는 건데, 그 변신의 실체가 이제 저기 보면 아기장수 설화, 아기장군 설화로 나타나는 저 아이죠. 이게 이윤택의 그 바보각시 사랑의 형식에서도 나오고, 최인훈의 옛날 옛적의 허이허이에서도 나와요. 이 아기장수 설화는. 그래서 아기장수를 죽이기 위해서 뭐 그 벙어리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쫙 그냥 깊은 산속으로 가버리죠. 왜냐하면 동네 주민들이 이 아기장수, 즉 세상을 바꿀 미륵이 태어나면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요. 이게 미륵인 거죠. 미륵이 곧 미르인 거죠. 그 세계를 보여주는, 그래서 역사적 민중이 그 억압받는 그 감로도는 상층부, 중층부, 하층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층부가 민중이 억압받는 상태의 악의 세계를 보여주는 게 감로도의 하층부죠. 아직 그 하층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런 그림에 보여줘요. 저기 보면은 저게 이제 마라도, 그리고 강정에서도 저 그림이 나오는데, 저건 또한 그 신안 하이도 출생인 섬 아이로 태어났던, 섬소년으로 자랐던 홍성담이라고 하는 그 섬을 매개로 한 그런 그 생명성이 있고, 그것이 다시 아까 보았던 사시사철 봄에 이런 그 대지를 품은 어머니 지모신의 모공, 모태죠. 생명성을 나타내는 대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그 생명의 모공, 자궁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물 신화가 사실은 이 세월호를 건져 올리는 중앙에 이 세계로 관통돼서 흐르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다시 그 소년이 등장하죠. 이게 미르죠. 소년 미륵이죠. 것이 있고 세월호를 뒤집어 올려서 아이들을 다 끄집어내는데, 중앙에 있는 저 흰 구멍이 우물입니다. 결국 그 아이들이 다 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야스쿠니의 그 일본의 그런 그 어두운 그림자인 아베에서부터 사대가 표현한 이제 이명박, 그다음에 2008년 촛불 때 나왔던 유모차 어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그 다음에 김남주 시인이 보이기도 하죠. 아까 그 밥을 펐던 광주에서의 그 밥 공동체죠. 그 다음에 그 작살판에 나왔던 시민군이 나타나죠. 시민군이 흑백이고, 이게 이제 바리대기 공주, 이제 우리 그 여성 신화에 매우 중요한 게 바리 신화인데, 그 여성이 일종의 그 적황이죠, 청이죠. 그래서 오방의 한 세계 안에 중요한 세계, 이 열림의 세계가 있죠. 이건 모세가 기적을 바다를 가른 세계하고 유사한 거죠. 그리고 박근혜가 있고, 저쪽 맨 끝이 이제 그 세월호를 지켜보고 있는 팽목항 현장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세월호는 그동안 추구해온 심해원의 전체의 어떤 그 미학적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현실과 발언에서 선언문에 보면 현실이란 무엇인가, 현실은 어떻게 보고 느끼는가, 발언이란 무엇인가, 누구의 발언이며 무엇을 향한 발언인가, 발언의 방식은 무엇인가. 이 현발의 선언문입니다. 현발의 멤버들이에요. 여기 보면 강요배, 이목상 선생이 이제 시대정신의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이번 광주 옛날에 큐레이터였던 윤범모,
이 현발은 촛불 전시로 끝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동산방 화랑에 가서 다시 한 달 후에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목상 선생은 1981년 이런 그 신구상화, 새 구상화의 이제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구상, 80년대 새로운 구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목상 선생은 그 이후에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보리바2, 그리고 시대정신에 이제 전시 직전에 빠지게 된 하나됨을 위하여, 이 작품이 시대정신에 걸리지 못했고, 이 이미지는 1960년 4.19의 김주열 열사의 얼굴을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학살당한 그런 청년들의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작품 또한 걸리지 못했고, 그 다음에 장영애 중고의 이 작품은 지하 3층 창고 갤러리에서 틀었는데, 왜냐하면 박근혜 동선에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원래 빨갱이라는 갱자를 지웠죠. 이게 검열당한 겁니다. 신학자 선생 작품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했죠. 80년대 초기에. 그리고 82년, 83년부터 이제 이런 한국 근대사 연작을 했고, 신학철 선생은 시대정신전 보도자료에는 있는데 작품에는 또 없는, 이름만 있다가 사라져버린 시대정신전에서 이분도 모내기라는 작품이 1989년 작품인데, 모내기라는 작품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가 돼서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잔재를 밀어내는 남한 사회에 이렇게, 이건 검찰이 해석한 거예요. 여기가 남한이고 여기 북한인데 북한이 더 잘 살아.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예, 신학전 선생님. 근데 정영목 선생이 시대정신 큐레이터인데, 시대정신이란 상황과 실존에 대한 깨어있음의 태도다. 깨어있다는 것은 곧 비판정신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비판이 있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미술도 그렇다. 이 인터뷰 내용에 나온 얘기인데, 신학철 선생 작품은 보도자료 내용에 이름만 있었고 나중에 작품조차 걸리지 않았고, 이목상 작품은 이목상 선생이 왜 그걸 문제 제기하기 시작했냐면, 전시장에 갔는데 큐레이터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큐레이터가 뭐 청와대에서 안 된대? 안 되는데, 이 얘기를 옆에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정인국 선생한테 전화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제 작품이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묻게 된 거죠. 그래서 빠지게 됐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 얘기를 직접 정현목 선생한테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큐레이터와 작가의 문제로 소급돼 버렸습니다. 80년대 김은수 선생이 81년 월간 개간미술에 썼던 글 중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구상, 그때는 리얼리즘이라고 쓰지 않았고 새로운 구상, 왜냐하면 구상이라는 관제 용어를 쓰기는 좀 적절치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신구상, 이게 신구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프랑스 회화에서 나와요. 1945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구상 회화가 나왔을 때 엄템무행이라고 그래서 이건 시대의 증언자, 목격자라는 뜻인데, 바로 80년대의 화가들이 그걸 그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삶의 진실에 다가서는 새 구상화라고 해서 이제 글을 쓰게 되죠. 그리고 최민 선생이 미술가는 현실을 외면해도 되는가? 이게 80년대 초반에 이제 평론가들이 작가들에게 이제 얘기하게 된 거예요. 3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30년이 더 됐어요. 이 텍스트로부터. 홍성담 작가는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건데, 도대체 왜 예술가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형상, 그래서 신형상, 형상미술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도 이런 용어들이죠. 이제 구상화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80년대의 탄압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80년부터 84년까지 보면 현발, 김봉준, 최민화, 85년 홍성담의 파나 대동세상 탈취 사건도 있었고, 그죠? 86년 문제작가 신학자 작품 철거, 85년에 이제 중에 20대의 힘정 같은 경우는 전시 전체가 완전히 탄압을 받기도 했고, 87년에는 더 많았죠. 이렇게 반검은전에서부터. 네. 그리고 이건 20대 힘전에 저항하는 이제
미술동인 두렁 멤버들에서부터 서울미술공동체 작가들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전시의 자유를 외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정신전은 실제로 80년대 이렇게 책으로도 만들어졌어요. 이 시대정신 84년이라는 책의 표기 보면 민중미술운동의 생명력이라서 그 시대의 증언으로서 목격자로서의 리얼리즘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영목 선생의 시대정신전이 과연 이 시대를 보여주는 전시였는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20대 힘전은 이런 전시였습니다. 작품이 그 시대의 정치를 날카롭게 풍자하거나 그런 작업들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그리고 있다는 것만으로 탄압을 받았죠. 그리고 이 전시는 결국에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0년대를 정리하면서 이제 85년, 90년대 많이 이렇게 담론이 있었는데요. 저는 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서 제안하고 싶은 게 평론가들을 오늘처럼 자주 이런 그 전시장에 불러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론의 자리가 없어요. 담론의 자리가,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없고, 이건 이제 예전에는 언론에서 이렇게 대담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민해총도 거의 없죠. 그리고 여기 지금 안태호 선생, 임신규 선생, 과거에 저랑 만날 때 민해총 정책 팀장들이셨고 정책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대의 언어에서 누가 담론을 만들어내는가, 담론 기획자가 또 없다라는 것도 문제인 거죠. 우리 염신규 오늘 감독님이 그래도 이렇게 시대의 발언을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미술동인 두렁이 창립할 때 84년도에 뒤에 만상천하라고 하는 걸개 그림이 걸렸어요. 그때까지는 아주 소박한 걸개 그림이었어요. 죄송해요. 조금 준비한 거 마저 할게요. 근데 최병수 형이 나타나면서 87년에 최병수 형이 한일을 살려내라라고 연세대 100년 기념관에 이 그림을 걸게 되면서 걸개 그림이 일종의 그 혁명미학의 상징으로 완전히 새롭게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최민아 선배님의 작품이었고요. 최병수 주필이죠. 노동해방도 있고, 아주 다양한 이제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었죠. 아까 이게 민족해방운동사 전시장면이고, 전국에서 민족해방운동사가 전국 그 민중미술 청년들에 의해서 그려졌습니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반공운전 전시도 있었고, 정치와 미술을 주제로 한 이런 전시들도 있었고요. 담론도 있었고요. 네. 91년에 이제 그 김지아 선생님이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우라고 하는 1991년 5월에 많은 그 청년들이 죽음으로 가게 됐을 때 이런 이제 기고를 하셨는데 90년대의 초반에 이런 상징적 사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중미술 15년들이 있었죠. 최병수 선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가져온 이유는 시대정신전의 시사인 기사에 보니까 홍성담, 최병수, 신학철 이런 작가들이 왜 시대정신전에서 제외됐는가 이런 의문 기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최병수 작가의 아까 그 한여리를 살려내라 걸개 그림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품으로 소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대정신전에 나오지 않았죠. 이한열 열사 이제 장례식 이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 민중미술 15년 전 할 때 중앙 로비에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장이 됐습니다. 근데 출품이 안 됐죠. 그리고 이한열 열사 영정도가 훼손당하고 이 훼손된 영정도는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광주 비엔날레에 트럭과 함께 다시 재현돼서 전시가 됐었는데 이것이 그 최병수 형이 그 열사 장례도 그 자기가 설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다. 맨 앞에다가 하고 그다음 해서
자기만의 이제 개념을 했는데 이분이 중학교도 못 나온 분이죠. 예, 이걸 기획을 했었죠. 이런 그 걸개 그림의 미적 형식은 심혜원의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병수의 주필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요. 걸개 그림 전문으로 그렸던 이제 미술패, 가늠패가 있어요. 가늠패에는 훨씬 더 혁명적 미학을 보여주는 작업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걸개 그림이 여러 유형으로 등장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것은 80년대 민중미술이 만들어낸 굉장히 위대한 미학이다. 근데 이걸 아무도 지금 하지 않죠. 이 미적 형식은 지금 세대에 와서 후배들이 전혀 전승하지 못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 최병수의 이제 다른 그 핵, 반핵, 반전 이런 이제 그림들을 많이 그렸죠. 네,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네, 광주정신과 시대정신을 통해서 사실은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되짚는 자리였는데, 이렇게 제가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했었어요. 우리 시대에 좀 호명해야 될 그런 형식 중에 하나로 걸개 그림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예술이 예술 담론 안에서 제대로 터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